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미국의 항공모함들 움직임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항공모함이 한 척이 더 추가됐습니다. 항공모함 4척이 지금 태평양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미국 항모 한 척 추가 4척 됐습니다. 초대형 폭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왜냐? 지금 항모 갑판에다가 어마어마한 탄약을 지금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북한의 ICBM 그리고 SLBM 관련한 정보들이죠. 자, 그런데 이 정보들은 여기 보면 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우리 국내 언론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국내 언론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건 아니죠. 이거는 미 정부에서 나온 그 정보 소스를 가지고 외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국내 언론이 받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바꿔 말하면 미 정부에서 계속 북한에 관한 정보를 ICBM, SLBM 관련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뭐냐? 여건 조성하고 있다. 북폭 여건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자, 5월 8일 날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죠. 북한이 신포조선소에 SLBM 잠수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신형 전략 잠수함 진수를 준비 중인 것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5월 9일 날 동아일보는 북한이 평양 인근 신리 자동차 공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여러 기를 새로 제작한 것을 미국 정보당국이 포착했으며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도발할 경우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또 역시 5월 12일 날 동아일보는 또 보도합니다. 신포에서 SLBM의 지상 수중 사출 시험 징후가 활발히 포착되는 것은 잠수함 발사 단계가 임박했다는 신호다 라고 하면서 북한이 7월 이전에 도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 7월 이전이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쭉 그랬습니다. 이 북한 관련한 문제, 외교 문제 할 때마다 과거에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경우는 북한 관련한 이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 능력만 느려졌다. 그런데 나는 해결한다 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난 다르다.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한 번도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았고 한 번도 ICBM 미사일 발사 안 쏜다. 나는 다르다 라고 해왔는데 만약에 그 전에 북한이 핵실험 해버리고 ICBM 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말들 하나도 북한 관련해서 맞는 게 없는 것이고 북한의 핵 능력만 완전히 완성시켜준 그런 치명적인 실책이 되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쏘면 때려 죽인다 라는 것을 계속 과시해서 못 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안 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작년 연말에 새형의 전략무기 곧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북한 내부 정세가 완전히 지금 요동치고 흔들리고 리더십이 그냥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 돈은 고갈되고 여러 가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불만은 폭증하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와의 갈등 관계를 만들어내야 내부의 공포 통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되죠. 그래서 김정은은 쏴야 되고 트럼프는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쏘게 지금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쏘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야죠. 자, 이런 와중에 미 해군 참모총장이 경고했습니다. 5월 10일 날 마이클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의미심장한 멘트죠. 자, 미 합중국 해군은 현재 6척의 항공모함이 항해 중이다. 트루먼, 아이젠하워, 레이건, 니미츠, 링컨 그리고 포드까지 그들이 있는 바다에서 작전 중이다.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뭐야 링컨은 또 어디 있어? 링컨은 없었거든요. 미 해군이 그동안 공개하는 자신들의 항모 위치 선상에서 링컨은 전혀 모습이 없었는데 해군 참모총장이 링컨이 있다고 했습니다. 링컨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VOA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어떤 그 도발
대항 이런 것들을 세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에 대한 압박 조치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이 동북아 지역에서 해상 기동 훈련, 함대 기동 훈련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항한 전력을 보여주려면 공대함, 함대함,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무장들을 대량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링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5월 10일 날 이렇게 했더니 5월 11일, 12일부터 갑자기 미국 그 홍보 시스템에서 에이브람 링컨 관련한 사진이 쫙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면서 5월 8일 날 이런 일을 했다라는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자, 뭐냐면은 탄약 보급선인데요. 매튜 페리라고 하는 탄약 보급선으로부터 바다에서 탄약을 이렇게 보급받고 있는 사진들을 몇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5월 8일 날 받았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 탄약을 보니까 AGM-154 제이소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정거리 한 130km 되는 활공 유도폭탄인데 GPS 유도폭탄이면서 활공합니다. 우리 한국의 KGB처럼 이 활공 유도폭탄이죠. 우리도 이제 KGB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제이소 살려고 했는데 미국이 안 팔아서 우리가 KGB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이소 같은 경우는 이 자탄이 한 145발 들어있는 자탄형 클러스터 탄이 있고요. 버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제 관통폭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버전을 가지고 있는 제이소를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VOA 분석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함대가 무력 시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억제하는 차원이다. 그러면은 함대함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적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냐 이거죠. 제이소 130km 날아가는 공대지, 활공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죠. 대량으로 에이브람 링컨이 태평양에서 보급받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태평양에 에이브람 링컨이 왔다는 거예요. 즉 태평양에 항모가 내척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5일 날 12시에 요코스카 항을 출항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죠. 그 옆에 탄약 보급선이 따라 붙었다라는 정보를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약 보급선으로부터 뭘 보급받는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이게 이제 하푼 공대함, 함대함 미사일이에요. 공대함 미사일 하푼. 그리고 저 뒤에 잔뜩 있는 게 역시 제이소입니다. 제이소. 공대지 활공 유도폭탄. 130km 날아가는. 이거 뭐 하푼은 몇 발 안 되고 뒤에 제이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적재가 되어 있고, 이 보급은 대부분 이 뒤에 있는 항공모함 갑판 뒷부분에 헬기로 보급을 받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지게차로 싣고 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해상 보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병균이 얼마 왔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있어서 지금 방역을 완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뭐 하푼에 대해서는 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뒤에 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는 이 제이소, 아까 에이브람 링컨에 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는 제이소, 이런 것들. 자, 이러면은 이거는 뭐 하나의 기지를 폭격하기 위한 그런 탄약들은 아니죠. 이 많은 탄약들을 에이브람 링컨, 로널드 레이건에 갖다 놓으면 이 로널드 레이건이나 에이브람 링컨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탄약들을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염분 때문에. 그러면 이 작전 마치면 다시 도로 갖다 놔야 되죠. 그래서 훈련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그런 탄들을 갖다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비행단에 훈련탄 많지 않습니다. 뭐 매버릭 훈련탄 이런 거 한 개 대대에 뭐 거의 뭐 단자리 수의 그 탄약이 미사일 훈련 미사일이 그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은 미사일 훈련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은 탄약이다. 이거는 훈련이 아니고 뭔가 실제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수량이죠.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 1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전력에서 제외됐던 시어도 루즈벨트. 지금 이렇게 괌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이런 E2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지금 엔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재되어 있는 항공기들 지금 이제 비행 테스트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고 있어요. 곧 출동이 머지 않았다라는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이제 루즈벨트 나옵니다. 니미츠 그들은 계속 이렇게 전투기를 잔뜩 실은 상태에서 태평양에서 서진하며 훈련하고 있다.
라는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5월 11일, 우리 시간으로 5월 12일 이런 훈련을 했다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아까 해군 참모총장의 말로 인해서 추가로 알게 된 에이브라함 링컨, 그리고 괌에 코로나19 때문에 피신했다가 이제 다 해결하고 이제 앞으로 나올 루즈벨트, 그리고 니미츠 해서 4척의 항공모함이 우리 태평양에 있고 서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만 있냐? 아니죠. 제가 보여드렸듯이 강습 상륙함 F-35B 스텔스 전투기 탑재하고 있는 강습 상륙함 박서, 이 박서함이 태평양상에서 이 정도로 대규모 탄약을 보급받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제이담이죠. 앞에는 500파운드, 뒤는 1000파운드. 1000파운드, 500파운드, 제이담 대량으로 이렇게 보급을 받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탄약들, 뭐 한두 번 출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해봐야 최대로 12대의 F-35가 실릴 텐데, 이 정도로 많은 폭탄 같으면 F-35 한 번에 이거 2발씩인데 도대체 12대의 F-35가 몇 소티를 뛸 정도로 이거 하겠습니까? 수십 소티를 뛰어도 이거 사용 다 못하겠죠. 장기간 폭격 작전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박서 강습 상륙함은 F-35B용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를 이 정도로 지금 보급을 받고 있죠. 지금 이제 블랙호크, 시호크로부터 지금 보급을 받고 있는데, 헬기로부터 이 정도로 보급을 받는다. 이거 뭐겠습니까?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SX 또 강습 상륙함은 역시 태평양상에서 이렇게 데미지 컨트롤 훈련을 하면서 역시 서진 중이에요. 데미지 컨트롤. 피격을 받았을 때 불이 나고 그 불을 끄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역시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죠. 강습 상륙함입니다. 45,000톤 강습 상륙 전단이죠.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1월 달부터 5월 초까지, 4월 말까지 계속 이제 항공모함들이 사라진 이 서태평양상에서 항공모함 역할을 대신하다가 5월 4일 날 사세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휴식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휴식하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 전단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옆에 탄약 보급함인 워싱턴 챔버가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그냥 아까 박서나 로널드 레이건이나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해상에서 다량의 탄약을 보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마련해 놓고 지금 일본 규슈의 사세보에서 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태평양에만 4척이에요. 탈냉전 이후에 최상의 함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에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때 항공모함을 추가로 늘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아프간전, 이라크전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고 하면서 국방 예산을 이제 시퀘스트에 의해서 국방 예산 강제 삭감을 했죠. 그러면서 가혹하게 항공모함 굴려서 항모 가동률이 뚝뚝뚝뚝 떨어져 버렸었습니다.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2년 동안, 3년 동안 완전히 항공모함을 수리를 계속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항모가 베스트 컨디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다에 나오는데 다 어디로 오냐? 태평양으로 온다 이겁니다. 태평양으로. 그것도 공대지 무기를 싣고 태평양으로 온다. 지상 폭격하는 무기. 이게 지상 폭격도 400km, 500km, 1000km 이런 무장이 아니고 130km, 24km 이런 무장을 다량 싣고 지금 서태평양으로 오고 있다. 그럼 상대가 러시아겠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단거리 무기, 지금 단거리 정밀 유도 무기 싣고 오는데 이게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단거리 정밀 유도 무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북한을 염두에 둔 무장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니미츠 그리고 링컨이 지금 동태평양에서 서진 중에 있습니다. SX 박서 강습 상륙 전단도 역시 동태평양에서 서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출항해서 탄약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로 우리 근처에 있죠. 그리고 루즈벨트 괌에서 출항 준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휴식 중에 있어요. 자, 이 정도의 항모, 4척의 항모, 그리고 3척의 강습 상륙 전단. 이 3척의 강습 상륙 전단에는 도합 7,000명 이상의 해병 원정대가 탑승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상륙작전하는 7,000명의 해병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해병 전초부대죠. 그 뒤에 여기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군 2만 명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전력이 지금 세팅이 되고 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주변에 부산 앞에 2척, 진해 앞에 2척에서 총 4척의 강습 사전 배치 전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일요일 날 부산에 팔부두 갔습니다. 갔더니 아직도 또 거기 정박하고 있더라고요. 사전 배치 선이. 그 정도로 지금 여기에 희한하게도 무력이 집중되고 있고, 그 중에서 공군 탄약선, 항공 탄약선이 진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항공 탄약선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격상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무장들이죠. 그 정도로 많은 무장들이, 폭탄들이, 미사일들이 지금 이 지역으로 집결하고 있다. 이거 뭐겠냐? 바로 김정은이한테 쓰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나는 오바마와 클린턴과는 달라, 내가 있을 때는 안 쐈잖아, 또 실험 안 했잖아,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은 실험을 지금 할 수밖에 없고, 핵실험, 그리고 새형의 전략무기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 리더십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공포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외부와의 충격이 있어야 그것을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내부의 공포 정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김정은은 지금 현재의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의 폭격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이제 조금 거슬리는 세력들 전부 제거하고, 왜?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생존해야 된다. 그럼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국내 불평 불만부자들 전부 제거하고 다시 한번 숙청 한 끝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부디 김정은 자신의 국내 정치적 기반 확립을 위해서 SLBM, ICBM 뭐든지 한번 제대로 된 거 한번 쏴 보기를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쏘지 마, 쏘면 너 죽어 라고 하는 그런 억제력 차원에서 지금 항모하고 강습 상륙전단하고 대규모로 지금 직결시키면서 일부러 국방 영상 홍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거 너한테 쓰는 거야, 너 하면 죽는다니까, 쏘지 마, 나 선거해야 된다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쏘면, ICBM, SLBM 쏘면, 또 핵실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용해야죠. 그 무장들을 사용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명분 마련할 수 있죠. 민주당 후보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나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저놈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니들하고 다르게 나 때려버렸잖아 라고 하는 그 명분, 방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부디 김정은 한번 쏴주길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 준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맹탕 넘어가는지 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희망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직결되고 있는 이 전력 상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